얼마 전에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국회가 이런 국회법 개정안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법률을 무력화하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법률을 무시한 채 시행령을 통해서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교부금이 얼마인지는 국회가 정합니다. 모든 내국세의 20.27%, 국세인 교육세 전액. 그러면 국회가 정한 방식대로 기재부 장관이 총액을 계산을 해요. 내년도 이제 경기 전망에 따라서.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에 이걸 골고루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눠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나눠주는 방식이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이 헌법과 교부금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학생 수 비례로 얼마나 나눠줄까? 학교 수 비례로 얼마나 나눠줄까? 또는 통폐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더 줄까? 자사고 많은 곳에 인센티브를 더 줄까를 장관이 정합니다. 이거는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교부금은 지방교육자치 재원이다. 이러지 않으려면 교육청이 스스로 국세청을 차려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세의 일부를 국세청이 걷어서 그중에 20%는 무조건 시도교육청 준다 해놨으면 장관은 공평하게 배분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사고 인센티브가 이제 한 500~600억 나눠줍니다. 자사고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70%가 서울교육청으로 다 가요. 그럼 장관이 서울교육청이 막 더 혜택도 아니고 특권을 주려면 그 항목 단가를 높이면 됩니다. 반대로 거기만 불이익을 주려면 그 항목 단가를 줄이면 돼요. 학생 수나 학교 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임명직 공직자에 불과한 장관이 매년 그때그때 마음대로 정한다. 이거 자체도 헌법과 법률이 결정하는 그 취지에 어긋나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재원을 나눠줄 때 보통 교육감 협의회 아니면 시도지사 협의회 의견을 반드시 듣고 반드시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할 때는 국회에 소명한다. 이런 제도를 지금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이 재정이 어떻게 줄어들면 지방자치의 불안도 줄어든다,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되기도 하지만 시행령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시도마다 이의 신청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공개 토론을 지금 현재 제안해 놓은 이런 상태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우리 교육가족들은, 특히 지방교육청에 있는 교육가족들은 학교 수 비중을, 학교당 경비 비중을 대폭 낮추고 학생당 비중을 대폭 높여서 수도권의 재원이 다시 또 이렇게 집중, 우리 김영구 소장님은 수도권에 계시지만 이쪽은 홈그라운드니까 이 지방에, 특히 우리 교육청 같은 작은 학교가 많은 데는 엄청난 손해가 보죠.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지금 거기에 가져 있습니다.
학생당 경비가 높아지고 학교당 경비가 줄어드는 이 부분에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지금 그 간과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교부금법 시행령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 명예퇴직수당, 교원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해마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적게 교부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부가 지금 시행령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한테 이 요청을 받고 그거에 대한 교육부 장관이 조정해서 시도교육감에 다시 내려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현재와 큰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요청을 한번 받는다. 이런 그 절차만 하나 갖춰놓고 그리고 2번 사항이 이게 문제입니다. 남는 금액은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다음에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교부금이거든요. 보통교부금은 말하자면 이 교육부에서 명예퇴직하라고 우리 교육청에 뭐 200억을 줬는데 교육감이 한 명도 안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지고 교육자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게 교육자치, 교육재정의 보통교부금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있죠. 그 뒤에 바로 붙어 있는 건데요. 명퇴수당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심각합니다. 그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하는 교육 환경 개선 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건 학교 시설 이런 거 전부 노후 시설 개선해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도마다 건축 연도를 전부 따집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이 몇 평방미터 있는데 그것에 몇 프로 해서 기준 단가를 정해서 시도교육감에게 시도교육청에 골고루 빠겨주는 거거든요. 공평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항상 모자란다고 하니까 시도교육감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5개년 동안 중장기 교육에 의해서 얼마가 소요되는가를 요청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교육부 장관이 조정해서 내려보내준다는 거죠. 아마 100이면 100 개정되지 않은 그 상태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그런데 그것도 바로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다시 정산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게 사실 시도교육청에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정산을 해본들 우리 시가 우리 도가 큰 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건 지방교육자치에 엄청난 큰 훼손이거든요. 정산을 보통교부금을 정산한다는 건 시도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는 거고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대로 가면 아마 권한쟁의 심판까지 필요하지 않나. 이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끊임없이 이게 지방 그 시도교육감의 권한 제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런 걸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부금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제 교육청으로는 내국세 20.27%, 시도와 시군구청으로 가는 19.4%, 그건 교부세라고 해요. 교부금 교부세는 지방자치 재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사회가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45대 55,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재정을 써요. 지방이 가면 갈수록 많은 걸 씁니다. 근데 한국은 국세, 지방세가 8대 2예요. 그래서 국세 전체의 한 40% 정도를 지방을 주지 않으면 사회가 안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출처는 국세이지만 지방 재원을 교부, 문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전달만 하기 때문에 교부금, 교부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권한 없는 행위를 심하게 하는데 안행부 장관은 교부세를 나눠줄 때 딱 인구, 시도 면적, 도로 면적 이것만 따집니다. 물론 인구 중엔 장애인 인구, 노인 인구 뭐 이런 항목은 있는데요. 그래서 교부금도 사실은 학생 수, 학교 수 두 가지만 따지면 됩니다. 유치원 학생 수부터 특수학교 학생 수, 그리고 학교 수 따지면 후자가 몫이 커지면 전북, 전남, 경북, 강원이 유리하고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건 다른 나라처럼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대5에서 51대 49로 갈지 그걸 교육감들이 전체 공평하게 조정하면 되는 거고요. 권한 없는 행위를 장관이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엄청난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가 생깁니다. 이 과장님 말씀하신 명태수당을 교육부가 수요 선정에 반영하는 게 좋을 것처럼 착각하는 게 지방자치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명태수당을 많이 반영하면 어떻게 되냐면 17개 시도 중에 교직사회 문화가 가장 낙후된 지역은 장려하고, 그러니까 정년퇴직할 시기까지 교직원이 자기를 재충전하면서 업무를 완수하고 가는 데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런 항목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학생 수, 학교 수만 따지면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더 효과 있게 쓰게 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 자사고, 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똑같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이거 자체를 지정을 해요. 그건 특정 시도 출신 교육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자기 시도에 마이스터고를 갑자기 5개를 지정을 했다. 그럼 그 시도에만 엄청난 편익이 가는 거거든요. 마이스터고가 보통 한 시도에 2-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재정인 교부금은 그 배분 방식 자체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육성되는 게 아니라 시도 어디도 자체 노력으로는 직업교육 활성화 안 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그걸 지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근데 실제 미국 같은 데 보면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이 부분을 절묘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 어떤 건 이제 뭐 이게 우리 교육적인 배분 방식이 방금 우리 김영수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정치적인 이런 어떤 영향이 들어가면 뭐 항목 하나가 생겨서 이렇게 그걸로 또 시도마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부법 그 나눠질 때 그 수식 이거 보면 정말 복잡해요. 누더기처럼. 이제 정말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하면서도 거기에 절묘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시도마다 이 균형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보통 이 포뮬러 펀딩이라고 그러죠. 공식을 만들어서 덩어리로 주는 뭐 이런 그 펀딩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학교에서나 교육계에서 교육부가 학교 행정 업무를 너무 많이 일으킨다. 그런데 사실 이 일만 따지면 교육부 직원들 스스로 행정 업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행부는 한 20가지 항목 계산해서 교부세를 나눠줍니다. 교육부는 한 700가지 항목을 계산해요. 제가 보기엔 교육부 직원들 본인들이 행정 업무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시도 총액 배분은 사실 큰 차이는 안 나고 특정 시도 한두 군데에 약간의 그 혜택, 불이익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예산 편성 시기 가면 안행부 직원들은 금방 퇴근해요. 20개 항목 선정하고 교육부 직원들은 정말 며칠 밤 셉니다. 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명목으로 정부가 교육청에 목줄을 쥐고 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이게 지방교육 자치, 교육자치를 훼손하려고 한다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엣 가시 같은 민선 교육감들의 손발을 묶고 교육재정 파탄을 빌미로 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나아가서는 재정 통합,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형적인 소모전이에요. 교육자치 관련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데 선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 전에 총선이 먼저 있어요. 저런 의견이 암만 이야기가 돼도 총선의 원내 재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2년 후쯤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주제입니다. 그걸 지금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정치 전략적 목적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보 교육감,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는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표준이에요.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로 갑니다. 그 교육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 더구나 스스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 직선 방식을 없애겠다. 그런 경우는 죄송한 얘기인데 교육자들도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절대로 졸업생을 그렇게 배출시키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라고 하는 건 정말 세계 표준이고 졸업생들이 진보적 보수적 시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후퇴시켜서는 학교 졸업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맞습니다.